고3 때 긴장한 것보다 재수할 때 훨씬 거의 10배 이상 더 많이 긴장된다는 게 형들이랑 언니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한 번 정도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재 애들이나 독학반수 애들이 단 한 번 자기와 타협하는 순간 멘탈이 파사상. 근데 여기에 너무 고무받아서 나 논술 더 이상 안 해. 정시올인 이래버리구나. 난 안 되겠어 하고 수능을 포기하고 최저 미적용 논술만 하겠다 하고 갑자기 이때부터 논술 공부하는 애들. 이거 화정민이야. 도대체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신비의 종족이라고 불러. 은어로 재정반에서는. 근데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 목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뇌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상당히 자, 구평은 반드시 유료로 현장에다가 미리 신청해서 응시를 해야 돼. 고3 때 물론 6평, 9평, 실제 수능 다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현장 감각,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로 반복했다 하더라도 또 실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시험 보는 그 장소에서 볼 때랑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점검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 재수종합반이나 모교 이런 데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지. 보통 모교 가서 보는 게 좋은데 실제 시험장도 고등학교나 중학교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제 후배들 마주치기 싫다, 뭐 학교생 마주치기 싫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애들은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따로 신청을 받으니까 여기다 미리 유료를 신청해 놓고 응시하도록 한다. 이게 아마 6월 말 7월 초 이때쯤에 접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접수를 해놔야겠지. 이거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평 당일날 즉시 채점을 해야 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학원에서 서울대학교 특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반 반 말고 서울대 특별반 2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를 타겟으로 하는 반만, 서울대학교 정시를 타겟으로 하는 애들만 따로 모은 반이 있거든. 근데 그때 보면은 일반 반 같은 경우에는 반수반을 따로 만들어, 재종반에서도. 그런데 서울대학교 정시를 목표로 하는 성적대 애들이 그만큼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서울대학교 재수특별반에다가 그냥 반수반이 중간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걔들 보면 6월 말에 들어와서 구평을 볼 때까지도 2월부터 공부했던 생재수 애들보다 점수가 무조건 안 나와.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11월 달 실제 수능 보면 무조건 반수하는 애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 그거는 위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했지만 반수 특유의 특성 때문이지. 그러니까 구평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공부를 했는데 구평 때 점수가 나오길 바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점수에 연연하고 집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응시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즉시 채점에서 일단 원점수를 확보해. 이 원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학습의 시간이나 포인트를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 튜닝해 왔잖아.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사실 고3 때나 생재수 애들은 이 구평 자체의 점수를 가지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 근데 반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이것이 그런 지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 시간과 포인트 선택과 집중의 용도로만 구평 점수로 활용하지, 이걸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수시는 도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 반수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지? 요 탭이 또 붙었네.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방법, 전략을 짜는 방법, 어떻게 최종 원서안을 마련하느냐 보면은 지원 학교는 어느 구간에서 결정을 할 건지, 모집 단위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건지, 요 두 개를 가지고 최종적인 확정은 어떻게 할 건지 요령들 나도 해당 시점에 다 업로드 할 거고, 이 채널에. 그거 안 봐도 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3 때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축적한 그 전략이어도 되고, 너희들이 믿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도 되는데, 확실한 거는 고3 때처럼 어정쩡하게 대충 내신이 얼마네, 뭐 생기부에 이런 기재사항이 있네, 그럼 한두 가지로 뭐 진학사 이런 데 모의 지원 딱 해보고 대충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반수 때도 똑같은 꼴이 나는 거야. 지금 너네가 이 영상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또 처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정보 소스를 너네들이 사용하든 상관이 없지만 고3 때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점,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고려 요소들과 전략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점 꼭 명심하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할 텐데, 내가 딱 2개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수시 지원 라인을 최종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 범위, 그 다음에 2-1과 2-2, 그러니까 수시 지원 라인을 최종 확정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 범위,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를 쓴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서 쓴다라는 구간을 먼저 정해야 돼. 그래야 그 구간 안에 있는 학교들의 요강을 이제 정밀 분석해서 요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거든. 요게 제일 우선이고, 구간을 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 학교를 바로 찝는 것은 오판을 위한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2-1과 2-2,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학교, 수능 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학교를 딱 안배를 해야 돼. 자기 수능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2개, 4개, 뭐 1개, 5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2-1일 경우에 면접이나 논술을 말하는 거지, 뭐 서류 100%인 전형은 수능에 데미지가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따질 문제는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전형일, 반드시 이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전형일이 어떻게 분산돼 있는가.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고3 때 해봐서 알겠지만 수시 카드 6장을 다 쓰게 되면 그중에 서류 100%로 한 2개, 3개 이렇게 소진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서류 100%가 1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5개 이상이 논술시험장이나 면접장을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형일을 적절하게 흩어놓는 거 또는 내가 전략적으로 특정 주말에 집중시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수시 합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시 대비의 내실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 이 전형일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안 겹치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현 재학 대학의 레벨보다 위로 지원할 거야. 우리는 당연히. 너네 수능 성적이 안 올랐어. 너네 논술의 충실도나 면접 대비도 제대로 안 됐어. 생기부에 경쟁력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재학한 대학보다 무조건 위로 써야 돼. 반수를 왜 한 거야? 지금 2026학년도 학생증이 있잖아. 근데 2027학년도가 돼. 반수를 성공하게 되면. 맞지? 그러니까 한 학번이 떨어져도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가치 차이가 있는 정도의 위로 써야 돼. 성적이 되든 말든. 어차피 낮춰서 써도 한 학번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돼. 위로 써서 합격을 못했다 치자. 그래도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결과가 같잖아. 근데 왜 여기서 고3 때처럼 따지고 앉았어? 그지? 무조건 동그라미 2번 범위 안에서 이게 정해져야 된다. 기회비용이라는 걸 꼭 명심하도록 하고, 3, 4, 5, 6번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기선 반수의 가이드라인이니까 지나가지만 정말 책임감 있게 전략적으로 판단할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수령 논술을 반수하다가 갑자기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이제 논술이나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잘 안 풀렸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교들이 약수령 논술하는지 알지? 내가 약수령 논술하는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학교가 높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고 학교가 낮다고 해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절대 아니야. 하지만 이 영상은 반수하는 애들을 위한 거지. 너네가 어디든 일단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간 상태란 말이야. 그 상태라면 그거보다 높아봐야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정도의 레벨 때문에 1년 낭비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반수하는 애들은 약수령 논술을 절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재수나 독학재수하는 애들이 고려할 요소지, 반수하는 애들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아무리 낮고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정도의 레벨의 학교와 그 차이가 한 학번 떨어지는 걸 감수할 정도의 차이는 절대 아니야. 사회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뇌 리듬. 물론 뇌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9월 초까지 왔지만 그래도 9월 10월의 막판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정리할게. 수능은 시험장 들어가잖아. 그럼 9월 10월에 공부한 것만 생각나. 그보다 앞에 공부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도 왜 미리부터 공부하느냐? 아무것도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9월 10월부터 공부를 하면 절대로 수능 시험 전까지 전 범위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학습 범위를 좁혀 놓으려고 미리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9월 10월이 진짜 스포트거든. 이때 뇌 리듬이 없이 공부를 해서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독학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능하지, 학습 자체를 국어 시험 볼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험 볼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 시간대도 딱 정확하게 그 수능 시간, 자기가 보충 학습을 하고 싶다면 그 5시 이후 원래의 수능 시간표상 완전히 수능이 종료된 이후 시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돼. 뇌라는 것은 리듬에 굉장히 민감해. 너네가 똑같은 실력 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요거에 맞춘 공부를 할 때는 뇌가 어떤 시간대에 나는 국어 쪽을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시간대에 수학에 관련된 되뇌 피질 쪽을 움직여야 되고, 이게 리듬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수능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이거는 9월부터는 무조건 칼같이 지킨다. 근데 우리가 2학기를 휴학을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보통은 일주일에 2번 학교 가고 좀 수강 신청이 꼬여도 3번만 가면 되거든. 그래서 그 날만 빼고는 나머지는 꼭 이걸 지키고, 그렇게 대학교를 가는 날이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 빼고 공강 시간대는 역시 그때가 사탐 시간이면 사탐, 과탐 시간이면 과탐 공부를 하는 그런 배려를 해야 수능 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고, 많이 들어봤던 이 얘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절대 잊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수면 시간대와 활동 시간대 역시도 뇌 리듬이 직결이 돼.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똑같은 시간에 깨야 돼. 잠이 안 와? 그래도 그때 침대에 누워야 돼. 좀 더 자고 싶어? 그래도 무조건 일어나야 돼. 똑같은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똑같은 수면 진입 시간, 그 다음에 기상 시간, 그거까지도 맞춰야 돼. 그다음에 활동 시간대. 활동 시간대도 맞춰야 되지만 이 활동 시간 중 밥 먹는 시간이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씻는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 그것도 정확하게 수능 시간대에 맞춰야 되고, 이거를 9월 10월부터 해놔야 뭐 솔직히 이거 2주면은 습관화 되거든. 해놔야 수면 시간대 되면 뇌가 금방 졸려가지고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지금은 활동 시간 중 학습 시간이야. 이걸 뇌한테 학습을 시켜놔야 그때 뇌가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너희들한테 보답한단 말이야. 이거 꼭 명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개별 수험 활동을 통틀어서
성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가 아니라 수면이다. 이거 이미 들어봤던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네가 학습하는 거는 컴퓨터로 따지면 일단 다급하니까 수행평가할 때 다운로드 받아야 될 파일들 바탕화면에 막 저장해 놓지, 아니면 문서 폴더에 저장해놔. 따로 분류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뭐 그래프 따는 거, 뭐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 이거는 키워드만 활용해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뭐 윤색할 거, 이런 것도 나중에 분류하잖아. 또 멜론 이런 데서 음원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도 일단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다 다운을 받아놔. 그래놓고 뭐 아이브는 아이브, 스트레이 키즈는 스트레이 키즈,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된 음원 파일을 그 폴더에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아이브 그 노래 음원을 다운받았는데 어디 있지? 아이브 폴더 들어가도 없네? 그럼 자기가 성의 없게 분류하다 보니까 엉뚱한 폴더로 잘못 넣어놨으니까 못 찾는 거야. 봐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정확하게 찾아서 로딩할 수 있어야 내 그 음원의 효용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원리냐면, 공부한 것만 기억이 나. 근데 시험장 가면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걸 공부했다는 것만 기억나지 답이 뭔지, 정확하게 정보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거 봤는데, 아 이거 봤는데 뭔지 알지? 그 상황에 또 빠지게 돼. 그러면 내가 일단 바탕화면에 몽창 다운로드 받은 것을 정확한 폴더에 이렇게 분류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거 수면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말 아니야. 이거 뇌과학의 영역이야. 이걸 너네가 부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건 그건 미친 짓이야.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너네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할 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면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는 것은 일단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만 해놨을 뿐 어디다가 저장해놨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 상태로 학습을 종료하는 거야. 반드시 그날 공부한 건 그날 수면이 최종 정리를 해주고 분류를 해줘서 나중에 정확한 로딩이 가능하게 해준다. 잘 자야 된다. 이거는 많이 자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면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얘기하면 보통 애들은 다 충격을 먹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8시간이야. 진짜 서울대권 다 맞거나 한 개 틀린 애들 중에서 3시간 자고 4시간 자는 애들은 없어. 전부 다 충분히 자. 물론 사람마다 충분한 수면이 다르대. 체질에 따라서. 선생님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이거 영상을 보는 애들의 각각의 체질을 다 모르니까 일단은 8시간이 평균적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좀 심하다. 9시간까지는 괜찮아. 깨 있는 동안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수면이 많이 잔다고 좋은 건 아니라 하더라고. 정상적인 적정한 수면 시간 이상을 자게 되면 수면 자체를 노동으로 인식을 한대. 뇌가 수면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많이 자면 살 빠진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수면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자기 체질 따라 다르지만 선생님은 8시간 정도를 권하고, 자기가 정말 잠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6시간 7시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체질에 상관없이 6시간 이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이고, 수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의 질이야. 렘 수면 다 들어봤지?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네가 깊은 수면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공부하는 것 자체, 반수든 재수든 고3이든 대학생이든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깊은 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적인 시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추석 특강이라고 사기성 뭐 마케팅, 학원 마케팅 이때 많이 하거든. 추석 때 어차피 가봐야 알지? 쓸데없는 잔소리나 듣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질문들 있지? 어른들의 불필요한 질문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커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가족과 함께 보내려면 반수 성공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면 되는 거고, 반수 기간 중에 추석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추석 특강을 들어 대치동에 간다? 이거 완전 마케팅이야. 너네는 막 이거 뭐 사탐 3일 정리, 뭐 가탐 6일 정리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공짜 같지? 내가 놓친 게 있는데 저기서 잡아주지 않을까? 이 전체 내용을 6일 만에 정리해 준다니 얼마나 이득이야? 이렇게 착각하지만 공부의 왕도는 없다고 하지. 6일로 줄이는 방법이 뭔지 아니? 중요한 내용을 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줄여. 그게 뭐 어떤 특정 강사나 특정 교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 모아서 6일 내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수능을 1년을 공부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 전부 다 검정고시하지. 그거 아니야. 이건 시간 낭비야. 어쨌든 둘 다 아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하던 공부 그대로, 연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일처럼 그대로 유지한다. 왜냐면 추석 연휴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사실 너네 페이스를 망치고도 남을 정도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고 원래 하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쯤 되면은 또 이제 2차 슬럼프가 대부분 오거든. 1차 슬럼프는 이제 늦봄에 오고 2차 슬럼프가 이때 오는데, 이때 고3 때 너네 주위 애들 또는 너네 자신의 상태를 아마 상기하면서 이걸 봐봐. 맞나 틀리나. 4개 부족으로 나뉘어. 보통은 1번이나 4번 부족이지만 한번 같이 봐볼게. 슬럼프 부족은 뭐냐면, 이유가 있든 없든, 점수에 대한 거든 그렇지 않은 거든 뭔가 모르겠는데 불안, 불신, 회의감, 이유 없는 짜증, 부욕,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의식이 둥둥 떠다니는 거,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그렇다고 막 방방 뛰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번아웃처럼 너가웃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사가 귀찮은, 보통 이걸 신체 증상으로 착각을 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요런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걸 2, 3주를 낭비를 해. 이 기간 동안도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긴 해. 하지만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지? 책상에 앉아있든다고 해서 집중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걸 슬럼프라고 해. 때문에 이게 오면 정말 큰일 난다. 반수 입장에서는. 수능 올인 적은 뭐냐면 9평을 봤는데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 와, 기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고3 때 봤지? 6평이랑 9평 중요하다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맨날 말 들었는데 사기였지? 9평에 잘 봤다고 수능 때 잘 보니? 9평에 못 봤다고 수능 때 못 봐? 아니었지? 너네도 그렇고 너네 주위 애들도 안 그랬잖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고무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고 충격 먹을 필요도 없는 거야. 특히 반수는. 근데 여기에 너무 고무받아서 어우 나 논술 더 이상 안 해. 정시 올인. 이래버리구나. 아, 난 안 되겠어. 하고 수능을 포기하고 최저 미적용 논술만 하겠다 하고 갑자기 이때부터 논술 공부하는 애들. 이거 화정민이야. 그다음에 논술 올인족 똑같이 이제 현실을 도피하는 거지. 수능 점수 자기가 수능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수까지 결심한 마당에 세상이 나를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확인하라는 그런 끝까지 들러보는 근성 없이 안 될 것 같아 수능은.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에서 도망가는 거면서 논술에 집중하는 걸로 정당화하는 거지. 뭐 이런 심리들이 일어나거든 이때. 인생은 한 방이야, 막장이야, 뭐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 논술로 승부 보자 이런 농담조로 고3 때 했던, 하지만 그 근저를 따져보면 되게 무책임했던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많이 생겨. 반수할 때도 똑같아. 그다음에 무개념족, 요게 사실은 슬럼프족이나 얘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종강 후에, 이 종강이라는 것은 선생님 종강,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보통 나는 종강을 하거든. 논술 강사이기 때문에. 종강 후에 그때쯤, 그러니까 9월 10월 때쯤이지, 너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도 없어. 너네 스스로도 모르겠고 상담을 받아봐도 모르겠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해. 선생님들은, 상담하는 사람들은. 논술도 하는 것도 아닌데 수능도 그냥 뭐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주위에 그냥 반 교실에 앉아서 그냥 따라가는 정도. 고3 때 그랬잖아. 도대체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신비의 종족이라고 불러, 은어로, 재정반에서는. 근데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이거를 정신분석학으로 보면 이거랑 솔직히 비슷한 거거든. 애들이 그냥 뭐 좀비가 됐다, 병신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너네가 노리는 그 목표 있잖아, 반수하면서. 그 목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뇌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목표의 압박이 너무 크면 뇌도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상당히 치명적인데 고3은 이 상황이나 이 상황에서 거의 2, 3주 이상을 날려버리는데, 반수한 애들은 아무래도 대학생활도 했고 또 아무래도 한 살 많은 게 또 성숙한 거고, 단지 한 살 많은 게 아니라 고3은 엄연히 고등학생이고 반수형은 엄연히 대학생이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금방금방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 2, 3주까지 안 가고 뭐 한 3일, 4일 만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멘탈이 약한 애들은 열심히 하고도 요거 하나 감당 못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망치는 경우가 드물지만 멘탈이 약한 애들 중에 가끔 있다라는 거. 자기가 정신만 똑바로 부여잡으면, 그래서 너 반수 안 할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이 학교 계속 다닐 거야? 이거 몇 번의 자문 자답만으로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넉넉히 있다가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 꼭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월드컵, 올림픽 로테이션 돌다 보면 꼭 매년 뭔가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대학 축제, 콘서트, 막 정말 어마어마한, 뭐 이번에도 뭐 BTS가 뭐 돌아온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7, 8월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한여름에는 안 되니까 또 가을에 많이 열리거든. 7, 8월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재 애들이나 독학반수 애들이 단 한 번 자기와 타협하는 순간 멘탈이 바사삭. 이거 혼자 갈 거 아니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갈 거잖아.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는데 진짜 장담하는데 2, 3주 내에는 절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이걸 간다는 건 2, 3주를 버리는 거야. 근데 반수생의 2, 3주는 도대체 몇 %니? 4달 반이 전체 시즌인데, 그지? 절대 안 돼. 그다음에 논술학원에 이제 가는 애들, 보통 아까 말했지 논술 올인족들이 이때쯤 생기거든. 수능 공부를 7, 8월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야. 현역 때랑 비슷한 점수가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나 지금이라도 논술학원을 다닐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7, 8월 때부터 논술 복습을 했잖아. 그 페이스를 깨트려버려 이게. 왜냐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테니까. 그 다음에 수능이 무너져, 이걸 하게 되면. 왜냐면 위에서 쭉 영상 설명했지, 수능 어떤 페이스로 가는지. 이거 중간에 이 시간을 뺀다는 건 그 페이스가 깨질 수밖에 없어. 그 한여름에 7, 8월 달에 고생하고 이제 9월, 10월 스퍼트만 내면 되는데 그걸 깨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학원을 간다고 해서 붙는 거 아니야. 너네가 혹시 고3 때 논술학원 안 다녀봤으면 논술학원 다닌 애들한테 자꾸 물어봐. 막판 파이널 학원 가면 좀 달라지니? 제발 물어봐. 아마 99.9% 택도 없어 이럴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논술은 기존에 하던, 선생님이 계속 논술 공부 방법도 여기서 다뤘지, 기존에 하던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다만 2-1이 있지. 2-1. 그러니까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치는 학교들 중
자기가 수시 6장 중에 1번, 2번, 3번, 4번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위. 그중에 3위 안에 든다. 수능 전에 논술시험 치는 학교가. 그럴 경우에는 13번을 적용을 해야 돼. 일단 그 논술시험 날로부터 4일에서 6일 전부터는 수능을 놔야 돼. 논다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 이하만 공부해야 돼. 수능은. 어쩔 수 없어. 수능 전에 논술시험 치는 그 논술시험일로부터 4일에서 6일 전부터는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능을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줄여버려. 근데 보통 애들은 이거 너무 빡세서 아예 1년 동안 수능을 못하긴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시간 정도 할 수 있어. 어쨌든 4, 6일 전부터 빨간 헤어밴드 4단식 문제풀이를 할 거야. 뭔지 알지? 동그라미 1번이야. 내 제자들은 이거 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문제 푸는 순서야. 그 다음에 꼭 나 뜻에 따르라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애들 중에서 내 제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 논술 제자가. 그런 애들은 자기가 고3 때 했던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 문제 접근 순서. 그냥 논제 읽어보고 제시문 읽어보고 묻는 대로 글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논술 준비했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잘못 준비한 거고, 이걸 딱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는 절차가 있지. 그 절차를 연습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하루에 4시간만 하면 돼. 이거는 내가 왜 4시간이라고 정했냐면, 수능이나 고3 때 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객관식이잖아, 주가.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지만 논술이랑 면접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야. 많은 문제를 풀어봤자 그 문제가 적중될 확률이 제로야. 왜냐하면 수능처럼 문제 풀 안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문제와 그 답은 절대로 학습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 결과 4시간 이상 하루에 한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최대 4시간. 그런데 요거 하는데 진이 다 빠져서 이거 하는 날은 수능을 못하는 언니 형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만큼 논술이 많이 진을 빨긴 빨지. 근데 넌 생각해봐. 이거 4시간 하고 수능 3시간 못하냐? 할 수 있어, 사실은. 그 다음에 논술 시험 직전에는 역시 탐구, 과탐이나 사탐, 수학만 논술 시험 치는 이과도 마찬가지야. 제시문은 과탐에서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탐이나 사탐 개념을 키워드로 총알 채우는 거 설명 안 해도 알지, 내 제자들은.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과탐이나 사탐의 핵심 개념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전날 눈에 바르고 들어가자,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내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총알 채우는지 배웠으니까 그 필기를 찾아가지고 꼭 요 기간 내에 한 번은 총알을 채워줘야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난사를 할 수 있어. 너희들을 가리키는, 나한테 학위를 줬던 교수를 상대하는 거야, 논술은. 그런데 니네 따위가 정확하게 원샷 원킬로 교수가 원하는 논리와 결론과 전개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야. 총알을 최대한 많이 채워서 난사를 해서 그중에 몇 알이 채점 교수 눈에 띄게 하는 것이 핵심이야. 그래서 요 작업을 이 기간 내에 해놓지 않으면 절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쓸 때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엉뚱한 서술을 하게 되는 거지. 내 제자들은 강조 받았고, 내 제자가 아닌 애들을 위해서도 최대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길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과 계열에 지원할 거라면 과탐, 문과 계열에 지원할 거라면 사탐, 그 개념 어떤 단어를 쓰는지 눈에 바르고 들어간다. 내 제자가 아닌 애들은 여기까지라도 꼭 이해를 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이 탭이 계속 나오지 지금. 면접시험 절대 너네가 이번에 면접을 요구하는 학종을 주 타겟으로 했다 하더라도 1단계 서류 합격 발표 나오기 전에 제발 면접 대비하지 마. 의미 없어. 이거 하고 나서 보통 짧으면 이틀, 길면은 만 한 6일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알아. 충분해. 왜 충분해? 너네는 대학생이야, 엄연히. 학교 생활을 했다고. 충분하니까 괜히 수능 시간 빼서 이거 하지 마. 다만 어떻게 이걸 대비할 것인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꽤 많고 공부해야 될 그 요소들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거든. 그래서 나도 정리해 줄 거고, 요 채널에 날 안 믿겠다면은 자기가 정리해 놨던 원년 때 그걸 활용해도 되고, 또 다른 학종 면접 관련되는 선생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너네가 믿는 선생님한테. 어쨌든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거 명심하고, 따닥 응시호령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번 주말에 내가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치는 학교들 중에 1, 2, 3순위가 2개나 학교가 있네. 근데 그게 또 같은 주말이야. 일요일 2개이거나 토요일 2개일 수도 있지만 일요일 하나, 토요일 하나도 따닥이야. 이렇게 따닥에 걸렸을 때는 2분의 1씩 2분의 1씩 준비하면 큰일 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수능 점수 올려왔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2분의 1씩 논술 대비하면 그 주 동안, 그러면은 그 주말에 2개의 학교가 같은 확률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해. 그래서 메인과 사이드로 나눠서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하나 학교에 대한 대비를 두 번째 학교에 대한 변용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용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 내가 올릴 거고, 너네가 내 말 못 믿겠다면 이거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따로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하든가, 아니면은 뭐 너네 고3 때 가르쳐줬던 논선생님한테 묻던가. 어쨌든 따닥일 경우에는 따로 전문적인 대응 요령이 따로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아마 너네가 2-1에 따닥이 안 걸릴 수는 있겠지만 2-2에는 무조건 따닥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알지? 이번에 경험해봤잖아, 그치? 거의 수능 끝나고
끝나고 그 주나 그 다음 주말에 다 몰려 있잖아. 따닥은 무조건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 주중에 충분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이제 성철 이모 패치 알지? 이거 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이거는 일종의 긴장을 줄이는 행동 요령이거든. 시험장 가서 해야 되는 일종의 루틴이야. 시험장 가서 그날 그러면 이제 긴장이 확 줄어들면서 긴장을 하면 할수록 수능이나 중간기말고사는 유리해. 왜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실수를 덜 하게 되지. 하지만 논술이랑 면접은 말과 글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말이 안 되고 버벅대게 되고 비문이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내 제자들은 이거 필기 정리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 제자가 아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명심해. 고3 때 긴장한 것보다 재수할 때 훨씬 거의 10배 이상 더 많이 긴장된다는 게 형들이랑 언니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왜냐하면 고3 때는 대학에 다 떨어졌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내가 가게 됐을 때 실제로 어떤 감정과 어떤 늪에 빠지는지 경험을 못 해본 막연한 두려움이야, 고3 때는. 하지만 반수생은 경험을 했어. 재수생도 경험을 하지. 그리고 또한 내가 이미 1년을 더 투자했어.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더 커서 더 긴장을 하고 더 망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당일 긴장을 컨트롤할 것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긴장 컨트롤해서 내 서술 능력에 데미지가 안 가도록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나도 이때 올릴 거지만 못 믿겠다면 알지? 그렇게 따로 전략을 마련해야지. 대충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고 갔다간 착살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을 하게 된다. 꼭 명심하고,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수능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하지만 생각보다 간략함과 동시에 필수 유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바꿔서,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면 자꾸 편집 프로그램이 뻥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해주고